연말과 연시가 같이 들어있는 이번 주 해외 증시는 일단 거래는 조금 뜸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의 랠리 그리고 신년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구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주시하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수출입 지표를 주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전망들 어떠한 이야기들이 실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 40% 정도는 내년도에 경제가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커져가는 신중론이라는 이야기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60%는 내년도 시장이 여전히 좋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관련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외국인 카지노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내년 중국 관광객들이 왜 회복이 될 것인지 또 그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오늘 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휴장이 되죠. 휴장. 그리고 1월 1일까지 휴무가 되고요. 1월 2일은 아마 10시에 시무식 때문에 10시에 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리고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잠깐 1시간 짧은 시장 그 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실제로 3일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만 네, 시장이 휴장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연말 연시라는 좀 들떠있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거래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배당까지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매수 쪽보다는 올해 안에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있다라면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고요. 나스닥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왜냐면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줬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조금 오르든 조금 내리든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거래 자체가 일단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도 조금 띄엄띄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러한 어떤 대형 이벤트가 없는 상태이고 거래가 또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더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량하고 재료 호재와의 어떤 관계를 좀 보게 되면은요, 좋은 호재가 일단 나오게 되면 이 매수세가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데 이게 거래가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가 몰리게 되면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악재 상황에서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주가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거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붙어 있다라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풀어내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합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만 일단은 놓고 보시면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 3일 뒤에 펼쳐지는 2020년 1월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쫙쫙 보여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미중 무역 합의가 땅 하고 도장을 찍게 되면 국내 증시 역시도 좋은 흐름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발표가 될 만한 내용들, 시카고 PMI 지수죠. 그 다음에 댈러스 연방준비제도 은행,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잠정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죠. 아마도 이제 오늘 미국 시장으로는 오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으로는 내일 새벽쯤 되겠죠. 그래서 중요 지표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말에는 늘 나오는, 주말에는 늘 나오는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제조업 PMI 지표가 이제 1월 2일 날 발표가 되는 거고요. 1월 3일에는 그 다음에 뭐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뭐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향후에 이제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 형태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어떤 제조업 지표라든지 또 유로존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역 합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지표들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무역 합의가 이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되면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표 특히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리면요. 올해는 이제 이번 주에는 한국의 12월 수출 개선 여부에 대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 지표가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출입 지표가 일단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향후에 얼만큼 잘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거 우리가 다들 배워서 알고 계시죠? 이게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부분들이 일단 생겨났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수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중 무역 합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수출이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을 많이 우리한테 줬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장에게는 한국 증시가 좋지 않다. 네. 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평가받게끔 만들었던 것이겠죠. 이제, 무역 합의가 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가 좋아진다. 그래서 수출입도 살아난다.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시각들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저평가되었어. 라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수출입이 서서히 좋아지게 되는 부분들, 여기에는 이제 물론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연관고리를 보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있을 총선을 이미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총선 같은 부분들이 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밀려나가는, 그죠? 이렇게 좀 뭐랄까, 정치권에서 먼저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초, 그 다음에 상반기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도 밀려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동안 답답하게 했었던 재료들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죠.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좀 뭔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해소가 잘 된다라면 이 저평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어쨌건 이번 주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단기적 조정을 수반한다. 이 부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서 약 40% 정도가 내년도 경기가 꺾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주식 수익률은 4에서 한 6%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률이 그만큼 답답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5%가량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현재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제 CNBC 100만 달러 약 12억 원 이상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 재산이 12억 원이 아니고요. 이제는 투자 자산이 12억 원. 투자 자산이 12억 원이면은 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부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 39%, 약 40% 정도가 미국 경제를 위축 국면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60%가량은 미국 시장을 좋다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 6월 달에 조사를 했었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응답자의 약 14% 정도가 경기 둔화를 예상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40% 정도가 내년도에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신중론에 대한 그런 포인트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고요. 내년도에는 약 15% 정도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주식이란 게 어때요?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년에는 주가가 내린다기보다는 올라가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1차 해소가 되고 이제 2차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는 분명히 생기겠습니다만 일단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돼서 도장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뭔가가 불거져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2018년도 2019년도처럼 무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통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가라앉는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뭐 일단 미국이 그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중국이 이제 뭐 블랙리스트를 발표해가지고 미국 기업들 다 나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면 서로 간에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도 물론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덩어리 안에서의 무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터지게 싸우게 되면은 거기서 얻는 반사 이익도 쏠쏠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애플이 만약에 이렇게 터졌다, 화웨이가 만약에 터졌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저평가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셔도 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이야기가 많으냐 아니면 나쁜 이야기가 많으냐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은 늘 말씀드려오듯이 좋은 이야기가 훨씬 많은 상태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정의 가능성은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도 그냥 이번 연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한 장기적 관점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백만장자 60%는 뭘 하고 있다고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겠죠. 60%의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활발한 투자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보셔야 되겠죠. 대신에 여기서 말한 대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늘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좋은 장이든 나쁜 장이든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많이 오른 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의 이격도 좀 좁히게 되고 리스크도 완화시킨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경제가 꺾인다라는 부분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도 좋은 소식입니다. 내년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회복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 일단 1월 달에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진핑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놓긴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뭐 서로 간에 어떤 갈등 요인들도 많이 생기게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그 사드 보복이 있었던 그 이전의 수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떤 시기였냐면 화장품과 저가 여행주들이 많이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뒤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공장을 빼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 많이 이동한 상태고요. 저가 여행 상품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올라왔을 때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좀 쇼핑을 싹쓸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 관련한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도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약간의 습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예전에 그 롯데호텔, 제주도에 있는 롯데호텔을 가서 이제 한 몇 박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 밑에 지하인가요? 1층인가요? 그 식당 밑에 보면은 외국인 카지노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줄 서서 입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뭐 우리도 이제 외국에 가면 재미삼아서 조금씩 하는 것처럼 그런 카지노에서 좀 도박하는 그런 재미들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중국인들이 좀 특별히 더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이제 게임 관련주들 이번에 시진핑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막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결과물도 좀 보여주겠죠. 판호에 대해서 우리가 다 풀어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판호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정도 어떤 정도 문을 좀 열어주고 사례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풀릴 것이다 생각되니까 게임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요, 저가 여행주들보다도 이제는 일단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 그죠? 비행기 관련한 부분이라거나 LCC 쪽이 다시 이제 중국 쪽과 연결되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 지금 뭐 일본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었겠지만 그런 쪽에서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본다라면 이제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가 여행 상품에 대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을 좀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일본 때문에 조금 이제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들이 다 이제 불편을 겪었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장은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중국인들이 오면 또 얼마나 시끄러울까, 또 얼마나 지저분해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죠. 예전에 제가 명동에서 그 TV 방송국을 다닐 때는요, 명동 그 중심가를 지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남산 밑에 방송국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심가를 지나가면은 거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시끄럽고 그냥 길거리에 온통 그냥 쓰레기에 뭐 난리가 아니었죠. 뭐 그런 상황들이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랬었던 부분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한국인들이 없는 틈에 가가지고 일본인들이 한국인 안 와도 돼, 중국 관광객 받으면 돼 해가지고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객실을 어쩜 그렇게 더럽게 쓸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중국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네, 이것은 뭐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나쁜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말 랠리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나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 해드렸고요. 미국의 백만장자 약 40% 정도가 내년도에 경제가 꺾인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꺾인다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대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60%는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카지노, 여행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5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어오르는 주식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를 타고 50달러까지 오른 주식이 다시 45달러로 후퇴하는 현상은 마치 무용가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움츠러 있는 것과 같았다.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죠. 네, 주가가 그냥 한 방에 빵빵빵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추에 탔다라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인내, 시간, 끈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좋은 결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와 시황이 올해의 마지막 뉴스와 시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은 폐장이 있기 때문에 뉴스와 시황보다는 한 해 동안 있었던 수급의 동향들을 우리가 같이 체크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가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뉴스와 시황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년 1월 2일 다시 뉴스와 시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셔서 이 유종의미를 잘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